사람은 자신이 버린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지금 이 말이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걸린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등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었고 어쩔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 잊힐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잊히지 않는 얼굴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문득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다가 오래된 거리를 걷다가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조용한 오후에 불쑥 그 얼굴이 찾아옵니다. 톨스토이는 바로 그 얼굴에 대해 썼습니다. 젊은 날 한 여인을 버린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도 잘 살았습니다. 점잖았고 교양이 있었고 세상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정 피고석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오래전에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도 아니었고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텅 빈 눈빛이 한 남자의 삶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상처 준 사람 앞에서 가장 늦게 무너집니다. 화려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소리도 없이 극적이지도 않게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담 없이 눌러주십시오. 비슷한 이야기를 찾고 계신 분께 조용히 전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시작합니다.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네올류도프는 22살이었습니다. 그 나이의 남자는 아직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선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고 세상을 향한 이상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뒤섞인 채로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선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자신은 이미 선한 사람이라고. 그것이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고모의 집에 카츄샤가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하녀도 아니었습니다. 사생아였고 집안에 거두어진 아이였고 신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6살의 카츄샤는 밝았습니다. 웃음이 있었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네올류도프는 그 눈빛에 끌렸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진심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대학 시절 고모의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카츄샤와 말을 나누었고 편지를 썼고 함께 웃었습니다. 그 시절의 감정은 분명히 진짜였습니다. 봄 햇살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볍고 따뜻하고 그러나 깊지는 않은. 그리고 진짜 감정이 있었다는 것이 나중의 행동을 정당화해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군에 입대했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군복을 입은 네올류도프가 다시 고모의 집을 찾았을 때 카츄샤는 19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를 기억했고 반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사람처럼 바라봐준 존재 카츄샤에게 네올류도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했고 복도에 등불이 하나 켜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네올류도프는 카츄샤에게 다가갔습니다. 욕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욕망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끌림이라고 불렀고 감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더 정당해 보이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때의 그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네올류도프는 떠났습니다. 부대로 복귀해야 했고 귀족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츄샤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떠나는 마차 소리가 골목을 빠져나갔고 말발굽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카츄샤는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카츄샤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편지가 왔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올류도프는 돈을 보냈습니다. 100루블이었습니다. 몇 줄의 편지를 함께 보냈습니다. 미안하다고 썼고 잘 살기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펜을 내려놓으면서 그는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100루블과 몇 줄의 문장이 책임이라고 믿었습니다. 편지를 봉했고 밀랍이 굳었고 심부름꾼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서랍을 닫는 것은 그렇게 쉬웠습니다. 창밖으로 부대 앞마당이 보였습니다. 병사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바람이 먼지를 날렸습니다. 네올류도프는 창에서 눈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의지의 하인이라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믿는 순간에도 이미 의지는 결론을 내려놓고 있다고. 도망치겠다는 결론이 먼저 있었고 이성은 그 결론에 그럴싸한 옷을 입혔을 뿐이었습니다. 100루블이라는 옷을, 미안하다는 말이라는 옷을. 이후의 삶은 잘 흘러갔습니다. 귀족 사회에 편입되었고 파티가 있었고 교양 있는 대화가 있었고 좋은 와인이 있었습니다. 카츄샤의 이름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억의 어느 서랍 속에 조용히 들어가 있었는데 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곳에 그는 그 서랍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 이유가 없었습니다. 파티 소리가, 대화 소리가, 마차 바퀴 소리가 서랍 안의 목소리를 덮었고 그렇게 몇 년이, 그렇게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잠긴 서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없는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오래 지속되는 배신입니다. 자신을 향한 배신이기도 하고 카츄샤를 향한 배신이기도 한. 그러던 어느 날 법정 소환장이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배심원 소환이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파티 약속이 있었고 좋은 옷을 입었고 마차를 불렀고 등불이 켜진 거리를 달렸습니다. 그 소환장이 무엇을 불러올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잠긴 서랍은 저절로 열리는 날이 옵니다. 준비 없이, 예고 없이. 그리고 그 안에는 시간이 조금도 지나지 않은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었다고 믿었던 얼굴이 조금도 바래지 않은 채로 거기 있습니다. 죄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한 자기 합리화에서, 아주 작은 이름 바꾸기에서, 그리고 봉해진 편지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었다는 것을 인간은 언제나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카츄샤는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편지를 기다렸고, 그 다음에는 소식을 기다렸고, 그 다음에는 발소리를 기다렸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마차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귀가 먼저 움직였고, 문이 열릴 때마다 시선이 먼저 갔습니다. 기다림은 처음에 희망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오래 기다리면 조금씩 다른 것으로 변합니다. 무엇으로 변하는지는 기다려본 사람만 압니다. 100루블이 왔고 편지가 왔습니다. 카츄샤는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한 번 읽었고 2번 읽었습니다. 문장은 정중했고 미안하다는 말이 있었고 잘 살기를 바란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츄샤가 원했던 말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원했던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녀 스스로도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만은 알았습니다. 이 편지 안에는 자신이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느낌이 없다는 것을.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는지 떨리지 않았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아이는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카츄샤는 그 시간을 혼자 견뎠습니다. 고모의 집에서 쫓겨났고 겨울이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보따리 하나였습니다. 대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그녀의 이전 삶과 이후 삶을 갈랐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그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추웠을 것이고 발이 시렸을 것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겨울거리는 아무것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얻었다가 잃었고 다시 찾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집에 있었는지, 신분이 무엇인지를 묻는 얼굴들과 마주쳤습니다. 정직하게 답할수록 문이 닫혔고 결국 거짓말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거짓말로 열린 문은 오래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어딘가에서 새어나왔고 그때마다 다시 짐을 쌌고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겨울이면 바람이 불었고 여름이면 먼지가 날렸습니다. 계절은 바뀌었지만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길 위에 서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사람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억울했을 것이고 두 번째에는 지쳤을 것이고 세 번째에는 억울하다는 감각 자체가 무뎌졌을 것입니다. 억울함이 사라지는 것은 체념이 그 자리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체념은 겉으로 보면 평화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평화가 아닙니다. 싸우기를 포기한 사람의 조용하고 텅 빈 얼굴입니다. 술집에서 일하게 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술집은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카츄샤는 거기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곧 다른 길이 생길 것이라고. 그러나 임시는 길어졌고 길어진 임시는 어느 순간 영구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특정한 방식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술집 여자라고, 신분 없는 여자라고. 그리고 오래 그렇게 보이면 스스로도 그 시선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시선은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행은 인간에게서 자신의 이야기를 빼앗는다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결정한다는 감각이 사라질 때 사람은 자신의 삶을 남의 이야기처럼 바라보기 시작한다고. 저 여자는 오늘 이렇게 했고 저 여자는 내일 저렇게 할 것이라고 멀리서 무감하게. 카츄샤의 눈빛이 법정에서 그랬습니다. 그 텅 빈 고요함이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3인칭으로 바라봐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몸을 팔기 시작한 것도 그 흐름 속에서였습니다. 타락이라는 단어를 꺼내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녀에게 다른 문이 몇 개나 열려 있었는가를. 신분도 없고 돈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는 사람에게 세상이 내어준 문이 몇 개였는가를. 닫힌 문들의 숫자가 그 대답입니다. 그리고 그 닫힌 문들 뒤에는 네올류도프의 봉해진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살인 사건에 연루된 것은 몇 년이 더 흐른 뒤였습니다. 그녀가 원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라는 감각이 오래 흐릿해진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막아야 한다는 감각도 함께 흐릿해집니다. 강물에 오래 있으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느끼지 못하게 되듯이 카츄샤는 그 자리에 있었고 법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체포되었고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법정은 차가웠습니다. 겨울이었고 난로가 있었지만 온기는 피고서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카츄샤는 흰 두건을 쓰고 앉았고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판사가 말했고 검사가 말했고 증인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여러 번 불렸지만
그 이름은 그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사건의 이름이 되는 순간 그것이 가장 조용한 지음입니다. 카츄샤는 법정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방청객들이 있었고 배심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심원석 한켠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그 얼굴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잊고 싶었던 것일수록 더 깊이 새겨진다는 것을 카츄샤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네을류도프였습니다. 카츄샤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숨이 잠깐 멈추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눈을 돌렸습니다. 분노하지 않았고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법정 안의 차가운 공기가 흰 두건이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인 두 손이 이미 말하고 있으니까요. 기다림이 완전히 끝난 사람은 조용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것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고요함이 어떤 원망보다 더 오래, 더 깊이 남습니다. 원망은 상대가 아직 자신의 감정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고요함은 다릅니다. 더 이상 당신이 내 감정을 차지할 자리가 없다는 말없는 선언입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시베리아 유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고 발소리가 났고 문이 열렸습니다. 법정이 서서히 비워졌습니다. 카츄샤는 간수에게 이끌려 나갔고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흰 두건이 복도 끝에서 사라졌고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 인간은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이 어디서 왔는지를 옆에서 지켜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겨울을 견뎠는지, 얼마나 많은 문이 닫혔는지, 얼마나 많은 발소리가 그냥 지나쳐 갔는지를 법정에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네을류도프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한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카츄샤의 본래 이름은 예카테리나 마슬로바였습니다. 법정 서류 위에 그 이름이 적혀 있었고 판사가 그 이름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가리키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법정에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뒤에 쌓인 시간은 서류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법은 결과를 봅니다.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법은 충분히 보지 않습니다. 추방은 법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이전이었습니다. 고모의 집 대문이 등 뒤에서 닫히던 그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선언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쫓아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없고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은 선언 없이도 밀려납니다. 세상은 말하지 않고 밀어냅니다. 말하지 않기 때문에 밀려난 사람은 자신이 왜 밀려나는지조차 오랫동안 알지 못합니다. 일자리를 찾을 때마다 같은 질문이 왔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집에 있었는지, 신분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답할수록 문이 닫혔고 거짓말을 배웠지만 거짓말로 열린 문은 오래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어딘가에서 새어나왔고 그때마다 다시 짐을 쌌습니다. 겨울이면 바람이 불었고 여름이면 먼지가 날렸습니다. 계절은 바뀌었지만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은 바뀌지 않았고 그 반복이 사람을 조금씩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에는 지쳤을 것이고 세 번째에는 억울하다는 감각 자체가 무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뎌짐이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분노할 수 있을 때는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분노조차 사라졌을 때
인간은 가장 조용하게 무너집니다. 소리도 없이 극적이지도 않게 그냥 조금씩 낮아집니다. 시몬 배우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행은 인간을 3인칭으로 만든다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결정한다는 감각이 사라질 때 사람은 자신의 삶을 남의 이야기처럼 바라보기 시작한다고. 저 여자는 오늘 이렇게 했고 저 여자는 내일 저렇게 할 것이라고 멀리서 무감하게. 그것이 존엄이 무너지는 방식이라고. 카츄샤의 눈빛이 법정에서 그랬습니다. 그 텅 빈 담담함이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을 3인칭으로 바라봐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살인 사건에 연루된 것도 그 흐름 속에서였습니다. 그녀가 원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라는 감각이 오래 흐릿해진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막아야 한다는 감각도 함께 흐릿해집니다. 강물에 오래 있으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느끼지 못하게 되듯이 그녀는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은 거기 있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법정은 그 흐름의 원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결과만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그 사람들과 연루되었다는 것. 배심원들은 그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술집 여자의 얼굴을, 신분 없는 여자의 얼굴을, 이미 낙인이 찍힌 얼굴을. 낙인은 판단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그리고 먼저 도착한 것이 판단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법정의 공기였고 그 공기 속에서 예카테리나 마슬로바는 처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유죄였습니다. 카츄샤는 판결을 들었습니다. 얼굴이 바뀌지 않았고 울지 않았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방청석의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뻔뻔함으로 보였을 것이고 반성이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뻔뻔함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놀라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었고 세상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이미 오래전에 알아버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예상된 일 앞에서 인간은 담담해집니다. 이름을 잃는 것은 서서히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름 대신 처지로 불리고 하녀, 술집 여자, 그 다음에는 그 이름들이 본래 이름보다 더 자주 불립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예카테리나 마슬로바라는 이름이 낯선 사람의 이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순간이 오고 그 순간부터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름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운 이름을 더 씌웁니다. 죄인, 유영수, 시베리아로 가는 여자. 카츄샤는 그 이름들을 입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간수가 앞에 섰고 긴 복도가 이어졌습니다. 발소리가 차가운 바닥을 울렸고 쇠창살 문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복도에 잠깐 울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 아무도 그녀의 본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잊힌 사람이 됩니다. 카츄샤가 걸어온 길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먼저 잊혔습니다. 네을류도프에게 잊혔고 고모의 집에서 잊혔고 세상으로부터 잊혔습니다. 잊힌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은 밀려나며 밀려난 사람이 벼랑 끝에서 발을 헛디뎠을 때 세상은 그제야 그 사람을 바라보며 이름을 붙입니다. 죄인이라고. 그러나 먼저 물었어야 합니다. 언제부터 잊혔는가를, 누가 처음 등을 돌렸는가를, 그 겨울 골목에서 대문 소리가 등 뒤에서 났을 때 그 아이는 어디로 가야 했는가를. 법정은 그 질문을 하지 않았고 세상도 하지 않았고 네올류도프도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배심원석에 앉아 그 판결을 들으면서
그는 처음으로 그 질문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법정 공기가 그의 목덜미를 조용히 스쳤습니다. 네올류도프는 그날 아침 늦게 일어났습니다. 전날 밤 파티가 있었고 좋은 와인이 있었고 교양 있는 대화가 있었고 웃음이 있었습니다. 배심원 소환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었고 마차를 불렀고 창밖으로 겨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숨을 내쉬면 하얀 김이 났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 아침이 마지막 평범한 아침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법정 안에는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종이 냄새와 사람들이 오래 앉아 있던 공간 특유의 퀴퀴한 공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배심원석에 앉았고 다른 배심원들과 짧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판사가 사건을 읽기 시작했고 네올류도프는 듣는 척했습니다. 저녁 약속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피고석의 문이 열렸습니다. 3명이 들어왔습니다. 2 남자와 1 여자였습니다. 습관적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남자 2를 보았고 그리고 여자를 보았습니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흰 두건을 쓴 여자였습니다. 수수한 수인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여위였고 눈 아래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은 네올류도프의 기억 속 어딘가에서 봉해두었던 그 얼굴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카츄샤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10여 년이 흘렀어도 그 얼굴만은 흐릿해지지 않았습니다. 서랍 안에서도 바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잠긴 서랍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순간 온몸으로 알았습니다. 주변의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의미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것이 흐릿해지는 가운데 피고석의 흰 두건만 선명했습니다. 카츄샤가 법정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배심원석을 지나쳤습니다. 네올류도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는 순간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아주 짧게 파문처럼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시선을 돌렸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고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보았고 그리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네올류도프를 꿰뚫었습니다. 원망하는 눈빛이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입니다. 원망은 상대를 아직 자신의 감정 안에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카츄샤의 눈빛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정리된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었고 더 이상 어떤 감정도 요구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내 안에서 끝난 사람이라는 말없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선언 앞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사가 말했고 변호인이 말했고 증인이 말했습니다. 법정 안의 소리들이 귀에 들어왔지만 의미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자꾸 피고석으로 갔습니다. 카츄샤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똑바로 흔들리지 않고 2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법정 안의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키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절망은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외면하는 동안 인간은 진짜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진다고. 그러나 그 철학보다 먼저 피고석의 흰 두건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지런한 2 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배심원 평결 시간이 왔습니다. 별실로 이동했고 배심원들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네올류도프는 무죄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다른 배심원들은 증거를 말했고 정황을 말했습니다.
더 강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더 분명하게, 더 끝까지.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말해야 할 순간에 말하지 못한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외면이었습니다. 평결은 유죄였습니다. 법정으로 돌아왔고 판사가 선고를 읽었습니다. 시베리아 유형. 카츄샤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얼굴이 바뀌지 않았고 숨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그냥 들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선고문보다 더 오래 법정 안에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고 발소리가 났습니다. 네을류도프도 일어서야 했습니다. 저녁 약속이 있었고 마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카츄샤가 간수에게 이끌려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았고 흰 두건이 복도 끝에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적이 왔습니다. 법정 의자들이 텅 빈 채로 늘어서 있었고 겨울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고 난로 속에서 불꽃이 낮게 타고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극적이지도 않게 오래 쌓아 올린 것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자기 합리화와 망각과 점잖은 삶이라는 외투가 빈 법정 안에서 그냥 무너졌습니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여전히 떠다녔고 불꽃이 여전히 타고 있었고 세상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네을류도프는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버린 사람 앞에서 무너집니다. 준비할 수 없고 예고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잘 살아왔다고 믿었던 사람이 한 사람의 눈빛 앞에서 한순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마주합니다. 그 마주침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합니다. 그리고 조용하기 때문에 더 깊이, 더 오래 남습니다. 네을류도프는 그날 저녁 약속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차를 돌려보냈고 빈 법정 안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기울었고 먼지가 가라앉았고 불꽃이 꺼져갔습니다. 방이 어두워졌고 차가워졌습니다. 흰 두건이 사라진 복도를 그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웠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이 있었고 어둠이 있었고 그리고 카츄샤의 눈빛이 있었습니다. 표정 없는 그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더 선명했고 눈을 뜨면 천장에 붙어 있었습니다. 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났고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난로 위에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좋은 집이었고 좋은 침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이 그날 밤만큼은 낯설었습니다. 이 온기가 자신의 것이 맞는가, 이 안락함을 누릴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가 하는 질문들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22살의 기억이었습니다. 고모의 집, 등불이 켜진 복도, 카츄샤의 웃음, 그리고 그날 밤. 네을류도프는 그 기억을 오랫동안 서랍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꺼내보지 않으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서랍 안에서도 기억은 자랐고 꺼내보지 않는 동안에도 조용히 그리고 깊어졌습니다.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억이고 그것이 죄책감입니다. 몸을 뒤척였습니다. 바람 소리가 창문을 흔들었고 불씨가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깥을 향해 달아난다고 파티에 나가고 대화를 나누고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그 모든 것이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방법이라고. 네을류도프가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파티도 없었고 대화 상대도 없었고 분주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둠과 바람 소리와 꺼져가는 불씨만 있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내면이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막아두었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비난하지 않았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물었습니다. 너는 그때 무엇을 했는가? 너는 그 이후로 무엇을 했는가?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 개의 질문이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명이 떠올랐지만 어둠 속에서는 변명이 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카츄샤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생각했습니다. 유치장의 차가운 방 안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단단한 나무 침대 위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 겨울밤을 난로도 없이 두꺼운 이불도 없이 보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창밖의 바람이 그 방도 흔들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카츄샤의 오늘 밤은 수십 년 전 자신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도망쳤고 잊었고 100루블을 보냈고 충분히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충분하다고 믿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믿고 싶은 것을 사실로 만드는 것, 그것이 자기기만입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고 새벽 공기가 창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난로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었고 방 안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불을 당겼습니다. 그러나 추위는 이불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에서 오는 추위였습니다. 몸이 아니라 가슴 어딘가에서 오는 차가움이었고 밖에서 오는 것은 이불로 막을 수 있지만 안에서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죄책감이 왜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가?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고 분노도 옅어지고 기쁨도 옅어집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다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책임입니다. 책임이 이행되지 않은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옅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무거워지고 더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진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내려간 것은 어느 날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일어섰고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이었습니다. 손이 시렸고 그 차가움이 잠깐 정신을 들게 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점잖은 귀족의 얼굴, 교양 있는 사람의 얼굴, 세상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얼굴. 그러나 그 얼굴이 그날 아침만큼은 낯선 사람의 얼굴처럼 느껴졌습니다. 찬물이 손끝에서 떨어졌고 거울 속 얼굴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카츄샤를 찾아가겠다고, 면회를 신청하겠다고. 무엇을 말할지 몰랐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가야 한다는 것만은 알았고 더 이상 서랍을 잠가둘 수 없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끝나지 않은 책임은 피하는 동안 더 커집니다. 마주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그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가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느껴야 합니다. 무게를 느끼는 사람만이 그 무게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거리가 보였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지붕 위에 쌓이고 있었고 골목이 하얗게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눈은 더럽혀진 것들을 덮습니다. 그러나 덮는 것이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눈이 녹으면 그 아래 있던 것들이 다시 나옵니다. 덮을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아침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덮을 수 없다면 마주해야 한다는 것도.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면회 신청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귀족의 이름은 문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썼고 도장을 받았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쉽다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카츄샤는 그 안에 갇혀 있는데 이름 하나로 문이 열렸습니다. 그 불균형이 지금까지 한 번도 불편하게 느껴진 적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그것이 각성의 시작입니다. 면회 날 아침이었습니다. 겨울이었고 마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눈 덮인 거리가 지나갔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숨을 내쉬면 하얀 김이 났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손이 차가웠습니다.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도 손끝이 시렸고 마음이 차가울 때 몸도 차가워진다는 것을 마차 안에서 조용히 알았습니다. 감옥에 도착했습니다. 두꺼운 문이 열렸고 간수가 앞에 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는 길었고 천장이 낮았고 벽이 두꺼웠고 빛이 적었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걸을수록 바깥 세상의 소리가 멀어졌고 결국 자신의 발소리만 남았습니다. 자신의 발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 안에 갇힌 사람들은 매일 이 복도를 걷는다는 생각이 발걸음마다 따라왔습니다. 면회실은 작았습니다. 긴 나무 탁자가 있었고 가운데 철망이 쳐져 있었습니다. 양쪽에 의자가 있었고 한쪽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철망 너머가 조용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났고 발소리가 들렸고 가까워졌습니다. 카츄샤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네울류도프를 보았습니다. 걸음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짧게. 그리고 걸어와서 앉았습니다. 철망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지만 그 가까움이 먼 것보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철망은 쇠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준비한 말이 있었습니다. 밤새 생각한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츄샤의 얼굴을 마주하자 그 말들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준비한 문장들이 이 얼굴 앞에서 하나씩 무너졌고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망 너머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고른 숨소리였고 흔들리지 않는 숨소리였습니다. 말이 무너지는 것은 그 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카츄샤, 나는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말하러 왔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그때 내가 한 일이 옳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카츄샤는 들었습니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고 기다렸던 것도 아니었고 거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이 돌 위를 지나가듯 그 말들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철망 너머의 숨소리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르고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잠시 후 카츄샤가 말했습니다. 공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차갑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공이라는 호칭은 예의였고 예의는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조차 필요 없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내 삶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말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준비한 모든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레비나스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얼굴은 나에게 책임을 요구한다고. 그러나 철망 너머의 얼굴은 이미 요구하기를 멈추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 앞에서 사과는 허공에 남았고 허공에 남은 사과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것이 됩니다. 카츄샤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 상처받은 사람은 상대의 말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압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돕고 싶다고, 상소를 넣겠다고, 변호사를 구하겠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할수록 그 말들이 가벼워졌습니다. 카츄샤는 듣고 있었지만 기대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기대는 것을 그만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철망 너머에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여전히 고르게 들렸습니다. 카츄샤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말이었지만 진짜 괜찮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괜찮지 않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고 당신이 내 괜찮음과 괜찮지 않음에 관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분노했다면 덜 아팠을 것이고 울었다면 덜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다는 그 말, 조용하고 단단한 그 말이 사과가 얼마나 늦었는지를, 사과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말없이 알려주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간수가 왔고 카츄샤가 일어섰습니다. 철망 너머로 그녀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카츄샤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렸고 걸어갔고 발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탁자가 남았고 철망이 남았고 카츄샤가 앉았던 의자가 남았습니다. 빈 의자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이 앉아있던 의자가 텅 빈 채로 거기 있었습니다. 철망 너머의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고 면회실 안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사과는 상처를 지우지 못합니다. 상처 위에 덧대는 것입니다. 상처는 그 아래 그대로 있습니다. 사과가 진심이어도 사과가 늦지 않았어도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시간은 앞으로만 흐르고 앞으로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어떤 상처는 평생 그 사람과 함께 삽니다. 카츄샤에게 그 상처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빈 의자 앞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알았습니다. 감옥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발소리가 울렸고 두꺼운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얼굴을 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지붕 위로 골목 위로 쌓이고 있었습니다. 지울 수 없다면 무엇이 남는가, 되돌릴 수 없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질문을 안고 걸었습니다. 눈이 발자국을 덮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빈 의자가 등 뒤에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소 서류를 준비했고 판결에 절차적 오류가 있었으며 직접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불충분했습니다. 변호사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비용을 물었고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느낀 순간이었고 그 느낌이 낯설었습니다. 지금까지 돈은 언제나 문제였거나 문제가 아닐 만큼 충분했거나 둘 중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은 움직이지 않았고 카츄샤의 형량은 그대로였습니다. 시베리아 유형. 변호사는 유감이라고 했고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가 났고 펜이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창밖으로 겨울거리가 보였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법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사무실을 나서면서 알았습니다. 카츄샤가 시베리아로 간다면
자신도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귀족의 삶을 내려놓는 것이었고 파티와 사교 모임과 편안한 저택을 떠나는 것이었으며 토지를 정리하고 재산을 나누고 끝없이 이어지는 시베리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죄를 아름답게 그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장면을. 그러나 실제 속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지루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영지로 갔습니다. 농민들을 불렀고 땅을 돌려주겠다고 했으며 소작류를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농민들은 의심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귀족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았고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창밖으로 겨울 들판이 보였고 바람이 지나갔고 마른 풀이 흔들렸습니다. 선한 행동이 즉시 신뢰를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 침묵이 말해주었습니다. 관리인이 반대했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고 주변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편한 삶을 버리느냐고,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냐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서 이해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스스로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속죄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논리가 아니고 계산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내면의 목소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항상 옳은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를 무시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서 완전히 멀어집니다. 두 번째 면회를 갔고 세 번째 면회도 갔습니다. 면회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발소리가 울렸고 그 발소리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철망 앞에 앉는 것에 익숙해졌고 카츄샤의 조용한 눈빛과 마주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이 이번에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버티고 있다는 뜻이었고 아직 여기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카츄샤는 여전히 눈빛에서 신뢰를 내어주지 않았고 경계가 녹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배신당한 사람은 진심을 보아도 쉽게 믿지 못합니다. 그것은 카츄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큰 힘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그러나 그 변화는 선언으로 오지 않는다고,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아주 천천히 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만든다고. 면회실을 오가는 발소리가 그랬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그것이 쌓여갔습니다. 극적이지 않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카츄샤조차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발소리는 계속 울렸습니다. 어느 날 카츄샤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고,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고. 그 질문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이용당한 사람의 질문이었고 선의도 의심해야 했던 사람의 질문이었습니다. 철망 너머에서 차갑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고 면회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면회실 창문이 좁아서 빛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다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카츄샤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오래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망 너머에서 숨소리만 들렸고 바깥의 바람소리가 조금 더 가까이 들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철망이 있었고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카츄샤의 눈빛이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경계가 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속죄는 상대의 반응을 기대하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진짜 속죄와 위장된 속죄를 가릅니다. 네을류도프는 그 차이를 면회실을 오가면서 천천히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카추샤가 마음을 열어주기를 기다렸고 그 다음에는 그 기다림 자체가 또 하나의 요구라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는 기대 없이 그냥 갔습니다. 재산 정리가 끝났습니다. 영지 일부를 농민들에게 넘겼고 남은 것을 정리했고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오래 살았던 저택치고는 짐이 많지 않았고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저택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있었고 벽에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고 벽난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불꽃이 타고 있었고 따뜻했습니다. 이 온기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상하게 아쉽지 않았습니다. 이 삶이 잘못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삶만이 전부일 수는 없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마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저택 지붕 위로 마당 위로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마차에 올랐고 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택이 멀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앞에는 길이 있었고 길고 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 있었습니다. 속죄는 인간으로 남기 위한 과정입니다. 아름답지 않고 감동적이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만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는 아닙니다. 오래 잃어버린 것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은 돌아옵니다. 그 조금이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눈이 마차 지붕 위에 소리 없이 쌓였고 말발굽 소리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택은 이미 보이지 않았고 앞에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 위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시베리아로 가는 길은 길었습니다. 유영수들의 행렬이 움직였고 끝없이 이어지는 눈 덮인 벌판이었습니다. 하늘은 낮았고 바람은 옆에서 불었고 발이 눈 속에 묻혔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말할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 길 위에서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멈추면 더 추웠기 때문에 그냥 걸었습니다. 걷는 것이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네을류도프도 걸었습니다. 마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지 않았습니다. 같은 길 위에 있고 싶었고 같은 바람을 맞고 싶었고 같은 눈을 밟고 싶었습니다. 선택으로 걷는 것과 선택 없이 걷는 것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길 위에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었고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키는 것도 책임이라는 것을 이 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카추샤는 행렬 안에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 유영수들과 함께 걸었고 흰 두건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하지 않는다면 가까이 가는 것이 또 다른 침범이 될 수 있었고 멀리서 걷는 것,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길을 왜 걷고 있는가를, 카추샤가 용서해 주기를 바라서인가를, 자신의 죄책감이 사라지기를 바라서인가를.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섞여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긴 길을 걸으면서 그 마음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긴 길은 사람에게서 불순한 것을 걷어냅니다. 남은 것은 단순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길을 걷는 동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멀리서 소리 없이 같은 눈을 밟으면서
며칠이 지났고 야영지마다 모닥불이 피워졌습니다. 불꽃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고 사람들이 불 가까이 모였습니다. 바람이 불면 불꽃이 눕혔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많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었고 너무 많아서 오히려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잠든 시간이었고 모닥불이 낮게 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갔고 불꽃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카츄샤였습니다. 그녀는 불 앞에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불꽃이 타는 소리만 났고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불꽃이 흔들렸고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카츄샤의 얼굴이 불빛 속에서 보였다가 그림자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보였습니다. 카츄샤가 말했습니다.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것이냐고.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꽃이 조용히 타고 있었고 바람이 낮게 지나갔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라고.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사교 모임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예전의 삶의 문을 이미 닫았습니다. 새로운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고 그 사이 어딘가에 이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문과 문 사이에 서 있는 사람, 그것이 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카츄샤는 그 말을 오래 들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갔고 불꽃이 낮아졌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한참 후에 카츄샤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다고, 나도 갈 곳이 없다고. 그 말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은 처지에 있는 두 사람이 모닥불 앞에서 나눈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는 오랫동안 없었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에 가장 가까웠습니다. 불꽃이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카미는 말했습니다.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부조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눈을 감지 않는 것이라고. 그러나 그 말보다 먼저 모닥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려도 꺼지지 않는 불꽃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카츄샤가 그랬습니다. 고꾸라지지 않았습니다. 시베리아의 눈 위에서도 걸었고 바람이 불어도 걸었습니다. 그 걸음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고 영웅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이 네올류도프에게는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버린 사람에게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카츄샤가 일어섰습니다. 돌아가야 했습니다.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불빛 속에서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눈 위에서 났습니다.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모닥불만 남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갔고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시렸습니다. 귀가 차가웠습니다.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움이 예전의 차가움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의 차가움은 텅 빈 차가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는 차가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차가움은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채워진 차가움이었고 완전히 가득 찬 것은 아니었지만 완전히 비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구원받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카츄샤가 끝내 마음을 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 완전히 씻기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여야 할 것이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속죄 안에서도 인간은 살아야 하고 매일 조금씩 더 외면하지 않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닥불이 낮아졌습니다. 불꽃이 작아졌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갔고 흔들렸지만 그래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눈 덮인 벌판 위에서 아주 작은 불꽃이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버린 사람을 잊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잊히지 않는 얼굴을 안고 삽니다. 그 얼굴이 무거울 때가 있고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가 때로는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듭니다. 잊지 않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덜 반복하고 다음에 만나는 사람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대하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는 얼굴이 우리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행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발소리가 눈 위에서 났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하늘이 낮았고 끝없는 벌판이 앞에 있었습니다. 카츄샤는 행렬 안에서 걸었고 흰 두건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네올류도프도 걸었습니다. 멀리서 소리 없이 같은 눈을 밟으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톨스토이의 부활은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이야기이고 그 결심이 얼마나 느리고 얼마나 조용하고 얼마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인지를 담담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완전히 잊은 사람에게는 떠오르는 얼굴이 없습니다. 떠오른다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아직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길 위에 발자국 위에 조용히 쌓였습니다. 그리고 행렬은 걸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앞으로